부분으로서 경우의 수 부분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경우의 수는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배웠던 건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랑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뭐냐면 기본적인 베이스로 둘 중에 하나만 하느냐 또는 둘 다 하느냐로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A와 B 중 하나 할 때에는 합의 법칙으로 들어가는데 고배 법칙은 A랑 B를 둘 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거를 집합 때 뭐라 그랬냐면 A 또는 B 또는 A 그리고 B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A랑 B 둘 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5월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얘는 AND의 개념이 들어가요. 얘가 둘 다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이 개념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1번에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 거기서 눈의 수의 차가 3 또는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차가 3인 거랑 차가 4인 걸 일단 다 구해줘야 돼. 그럼 차가 3이 되는 거를 구해보면 일단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가 의미하는 거는 뭐 주사위가 크기가 다르거나 색깔 다르거나 정말 다른 주사위야.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면 얘가 1이고 얘가 4인 거랑 얘가 4이고 얘가 1인 건 다른 케이스다 라고 말하는 건데 가끔 주사위가 똑같은 두 개의 주사위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뒤집은 거 세면 안 돼요. 똑같은 주사위야. 이게 다른 주사위니까 따로따로 쓰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차가 3인 거를 쭉 나열을 한번 해보면 14랑 25, 36 얘네들을 뒤집은 것도 가능해지게 되면서 4, 1, 5, 2, 6, 3 이렇게 차가 3인 것은 총 6개가 존재를 하게 되고 차가 4인 것도 세어보면 1, 5, 2, 6 근데 뒤집은 것도 가능하니까 5, 1, 6,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차가 3인 경우는 총 6개가 되고 차가 4인 게 4개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차가 3 또는 4라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또는이면은 5월의 개념이 되죠. 그래서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니까 3이고 4인 게 아니라 3이랑 4 중에 하나만인 거니까 이건 합의 법칙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럼 합의 법칙에 의해서 6 더하기 4를 하니까 얘는 총 10가지의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경우의 수는 일단 단위가 없어요. 가지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방정식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를 보는데 얘가 15가 되게 만드는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x, y, z가 다 있으니까 이것도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데 왜냐면 한 번에 1, 1, 1, 1, 2 이렇게 다 해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 기준은 누가 되냐면 얘네 중에서 개수가 제일 큰 애를 일단 기준으로 삼아요. 얘가 제일 크죠? 근데 얘가 제일 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x가 1일 때를 먼저 보자로 들어가. 근데 만약에 x가 1이면 얘가 1이면 우리는 2y 더하기 z가 12가 되게 만들어주는 순서상을 찾아야 돼. 찾아주게 되면 여기다 넣어두는 게 좋겠죠? 1, 10이랑 2, 8 3, 6 4, 4 5,2 이렇게. 그래서 x가 1일 때에는 y, z에다가 1,10, 2,8 해서 총 5개를 넣을 수가 있어.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x가 2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들어가면 돼. 그럼 x가 2가 되면, 만약에 x가 2면 얘가 6이니까 얘는 둘이 합쳐서 9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2y 플러스 z가 9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가 9가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있는지를 진짜 세보면 1,7, 2,5 3,3, 4,1이 자연수니까 더 안 돼가지고 다음 세 번째는 이제 x가 3일 때도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x가 3일 때를 만들면 x가 3이면 얘가 9니까 둘이 합쳐서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2y 더하기 z가 6이 되게 만들자 이렇게. 근데 이거 만들어주는 건 되게 별로 없어가지고 만들면 1,4랑 2,2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갈 일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x에 4를 넣는 건데 x에다가 4를 넣게 되면 2y 플러스 z가 3이 돼야 돼요. 그럼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1,1밖에 없어. 이렇게. 물론 마지막에 x가 5일 때도 쓸 수는 있는데 x가 5일 때는 해봤자 2y 더하기 z가 0이 돼야 되고 자연수 내에서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이
아니고 이 모든 순서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의 순서상만 내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니까 더하기. 근데 여기 5개, 9개, 10개, 11개, 12개라서 얘는 경우의 수가 12가 돼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고백 법칙을 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자. 3번에. 자, 그럼 고백 법칙은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고 1의 자리가 홀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두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쉽게 생각하면 내가 숫자 카드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랑 두 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10의 자리에다가는 짝수, 1의 자리에는 홀수를 넣는데, 근데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10의 자리에는 짝수가 들어간 짝수는 2, 4, 6, 8밖에 없어. 0은 짝수 취급으로 하지 않아요. 짝수는 기본적으로 자연수에서만 따지는 건데 0은 자연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짝수에다가는 2, 4, 6, 8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그 다음에 홀수에다 넣을 수 있는 거는 1, 3, 5, 7, 6, 9니까 5개야. 그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건지 둘 다 넣는 건지 판단을 하면 둘 다 넣어야 두 자릿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둘 다 넣어줘야 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서 총 20가지의 경우가 나오더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많은 순서상들 중에 하나만 가져가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니까 더하기를 했지만 얘네들은 짝수도 홀수도 둘 다 해야 하니까 곱하기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약간 문장이나 상황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얘는 얘네들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니까 더하기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취약한 아이들은 한없이 취약한 부분이더라. 자, 그럼 4번에 약수의 개수인데 요거는 옛날에 했던 거라서 자, A가 63의 약수의 개수야.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어떻게 되겠냐면 63의 약수를 구해주려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63의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얘는 9, 7에 63이기 때문에 얘는 3이 2개에 7이 하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약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소인수들이 몇 개까지냐면 3은 2개까지 있고 7은 하나까지 있어.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설명하고 넘기자면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의미하는 거는 3이 최대 2개까지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이 3의 제곱을 곱해가지고 만들어주는 애를 뽑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 3의 제곱에서는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1이랑 4이랑 3의 제곱이랑 3가지의 약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7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7의 약수는 1이랑 7이랑 2가지야. 근데 얘네들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3가지와 이 2가지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약수를 만들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얘가 3가지, 얘가 2가지니까 얘는 6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였죠? 그래서 2에다가 1 더하면 3, 1에다가 1 더하면 2인데 그거 둘이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더라 라고 했었던 거.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처럼 135도 마찬가지. B는 135의 약수의 개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 135라는 친구도 똑같이 소인수 분해를 하면 3이 3개, 5가 1개 있겠다. 이 주곱할 거라서. 아무튼 이 친구는 3이 3개, 5가 1. 이렇게. 그럼 약수의 개수는 방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기를 했으니까 3에다가 1을 더한 4와 1에다가 1을 더한 2를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오게 돼요. 8. 이렇게. 그래서 얘는 A가 6이고 B가 8인데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8이어서 1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 다음으로 넘어가서 도로만 문제. 도로만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도로만 문제는 길 찾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 조금만 C가 여기 있네. C. 자, 길을 연결한 걸 보니까 A에서 D까지 연결된 거는 총 3가지의 길이 있고 B에서 C까지가 총 4개예요. 네. 그 다음에 C에서 D까지가 총 3개.
그리고 A에서 D까지가 2개 있고 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즉 A에서 C로 가는 길이나 D에서 D로 가는 건 없고 이렇게 꼭 이렇게 연결되어 있대.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가 A부터 C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A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내가 갈 때 C까지 가려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지? 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틀어봤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당연히 내가 A에서 C로 가려면 바로 가는 길이 일단 없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이 B나 C, D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 그 순간 B를 거쳐가는 경우와 D를 거쳐가는 경우 2가지가 있으니까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그 나눠서 풀게 되면 첫 번째 경우는 내가 A에서 출발을 해서 B를 지나서 C를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A에서 D를 지나서 C까지 가는 경우로 2개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총 길이 3가지니까 셋 중에 하나를 갈 거라서 3가지야. 자,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거는 길이 4개니까 4가지야. 근데 여기서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C까지 가려면 A에서 B까지도 가고 B에서 C까지도 가야 돼. 그래서 둘 다 일어나야만 내가 도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둘 다 일어나는 거니까 곱하기의 개념에 들어가서 3, 4, 10가 나오게 되고 그럼 같은 방법으로 A에서 D까지 가는 거는 길이 2개니까 2가지 D에서 C까지는 3가지 그래서 이거 둘이 곱하면 6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제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곱하기가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에는 B를 통해서 갈지 D를 통해서 갈지 여기 선택이 들어가. 그치? 그래서 내가 이거는 비리로 내 몸을 잘라서 둘 다 갈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B로 갈지 D로 갈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라서 그럼 내가 B를 통해서 가는 경우와 D를 통하는 경우와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더하기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18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를 교묘하게 잘 섞어놓은 그런 문제더라. 그래서 괜찮게는 요것만 안 헷갈리면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경우만 잘 나누면은 풀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우 나누는 게 나중 가면 조금 쉽지 않겠지만. 다음은 내가 이제 생각보다 방법만 알면 금방 풀 수 있다고 했던 색칠 문제인데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막힘없이 쭉쭉쭉 칠해질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인접한 부분이 만나고 있는 면이 몇 개인가를 세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A는 근데 면이 맞닿는 거 아니고 꼭지점이 맞닿는 거 아니고 그 선분이 맞닿은 거는 인접하는 거야. 사실 이 A랑 인접한 곳이 B랑 여기 공유하고 있고 C, D, E랑 각각 하나의 선분식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가 인접한 건 총 4개예요. 이건 경우가 아니야. 그래서 인접한 것만 세는 거야. 그럼 B는 지금 A랑 C랑만 닿아 있으니까 얘는 2가지. C는 B, A, D랑 나와 있으니까 3개랑 나와 있고 D도 C, A, D랑 나와 있고 E는 D, A랑 나와 있으니까 2개예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순서로 칠할까? 그래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까다로운 거는 A야. 여기서 이제 얘가 문제가 네 번째 줄 보면은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A는 이거야. 싫어. 나는 B, C, D, E를 다 다른 색깔로 칠해줘 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제일 까다로워. B는 나는 A, C랑만 다르면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가 조금 더 유효한 거고 얘가 까다로워. 근데 우리 보통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까다로운 아이를 먼저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까다로운 아이를 먼저 해주자 라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정한 순서는 A를 먼저 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개랑 인접하고 있어서 3개를 칠해야 되는 C랑 D는 상관없이 일단 그냥 배치를 할게요. 알파벳 순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개를 맞닿고 있는 애들은 D인데 이것도 B, E 순으로 일단 배치를 할게요. 자, 이렇게 칠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칠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색깔이 A, B, C, D, E를 5가지 색깔로 칠한다고 했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흰색 포함 5개가 이렇게 있었어. 5개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처음에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 색깔 중에 한 가지를 칠할 테니까 여기는 5가지 내가 A에 칠했어. 이렇게 칠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칠하는 거는 C인데 여기다가 하얀색을 칠하니까 C한테는 A랑 닿아 있으니까 흰색을 쓸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흰색을 빼놓고 골라요. 흰색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그럼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C에다가 칠했어. 이렇게.
그래서 C에다가 칠할 때는 넷 중에 하나였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4였는데 그 다음에 D에다가 칠하려고 보니까 A랑 다 와있으니까 흰색은 안되네. C랑 다 와있으니까 녹색도 안되겠다. 그럼 들어봐. 그러면 우리가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나머지 셋 중에 하나를 칠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고요. 내가 이 중에 하나를 칠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에다가 칠하려고 보니까 A랑 C랑 다 와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A랑 다 와있으니까 흰색은 안되겠다. 근데 C랑도 다 와있으니까 녹색도 안되겠다. 그럼 남은 색깔 3개 중에서는 상관없지. 물론 보라색은 한번 쓰긴 했지만 얘랑은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써도 돼요. 그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B에다가 쓸 수 있는 색깔은 아무거나, 셋 중에 아무거나니까 여기 경우의 수가 3이 되고 여기다가 칠했어. 이렇게 칠했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E에다가 칠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5개를 복구를 해. 그리고 보는 거야. A랑 맞닿았으니까 안 되겠다. 흰색은. 그 다음에 D랑 맞닿았으니까 보라색도 안 되겠다. 그럼 남은 셋 중에 아무거나로는 칠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칠하니까 3이 되고 이렇게 칠해줘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모두 칠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문제에서 두 번째 줄부터 보면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 그래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한 거니까 이 5개를 모두 칠한 게 한 가지의 경우 같아요. 그럼 우리가 5개를 싹 다 칠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색칠 문제는 답이 조금 커. 그래서 5, 4, 20에 3, 4, 5, 27이니까 20에 27 곱해서 940. 이렇게. 색칠 문제는 그래도 경우의 수가 사용했다고 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제가 많아서 보통은 답이 조금 크게 나오고 가끔 가다가 3620? 뭐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어요. 숫자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다음은 7번. 요게 조금 어려운데. 자, 이게 진짜 이게 학교에서 할지 모르겠어요. 박람회는 근데 한 번 안 한 적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5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가 2개가 있었어. 그래야겠다. 이거랑 요즘은 이거 보기 힘든데 10,000원짜리도 보기 힘든 마당에 그리고 10원이 2개 있는데 이거를 써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의 차이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개념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방법의 수와 그 차이를 알아보려면 자, 그리고 얘가 첫 번째로는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먼저지. 방법의 수가 먼저지. 방법의 수 쉬워요. 지불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 왜냐면 100원짜리를 내냐 안 내냐가 다 그냥 다른 방법이라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내가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는 0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2가지야.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일씩 추가하면 돼. 지금 100원짜리가 1개 있고 5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100원짜리는 1개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1개인 게 아니라 1개를 내거나 0개를 내거나가 2가지가 돼. 그래서 내가 이 100원짜리 내는 것이 총 2가지.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4개가 있으니까 냈다 안 내는 냈다 안 내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원짜리가 4개가 있으니까 그 4개를 내거나 4개를 내거나 3개를 내거나 2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0개를 내거나 5가지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5가지 경우여서 5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도 2개니까 마찬가지로 2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0개를 내거나 3가지 방법이 있어. 3가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이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다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서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30이에요. 방법의 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가 답이 아니라 마지막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안 내는 거는 빼달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0원 내는 게 포함되어 있다. 100원도 안 내고 50원도 안 내고 10원도 안 내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방법에서는 여기에서 1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에서는 29가지. 안 내는 거 하나를 제외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금액의 수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금액에서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방법이 29가지니까 29가지의 금액이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 여기서 50원짜리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이 29가지의 방법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경우랑 50원짜리 2개를 내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근데
주인이, 가게 주인이 봤을 때는 100원짜리 하나를 주든 50원 두 개를 주든 똑같은 1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가게 주인은 금액에 맞춰서만 받으면 돼. 그럼 이제 거기서 상관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라서 100원짜리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얘는 괜찮아. 10원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내가 50원을 내려면 무조건 50원짜리 줄 수밖에 없어. 10원이 두 개니까 이걸로 50원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원을 낼 때 100원도 낼 수 있고 50원짜리 두 개도 낼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아 그럼 100원짜리 내는 거랑 50원짜리 내는 거랑 두 가지가 지금 헷갈리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을 해서 드리자 라고 한 거야. 이 상황을 이제 깨기 위해서. 그래서 금액에서는 환전이 가능한 만큼의 돈이 있다면 환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액에서를 풀 때에는 지금은 원래 100원 하나, 50원 4개, 10원 2개가 있었지만 금액에서를 구하기 위해서 100원을 50원으로 환전하면 50원 2개가 되죠. 그래서 총 50원이 6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10원짜리는 그냥 원래대로 2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치 위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돼. 그럼 50원짜리가 6개 있으니까 50원짜리는 경우의 수가 7개. 그리고 10원짜리는 2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3개가 돼요. 그래서 이거 둘이 곱하게 되면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빵원을 내는 경우는 배제해야 되니까 여기서 1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21에서 1 빼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20이 되겠죠. 그래서 방법의 수는 다들 쉽다고들 하는데 금액의 수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서 이건 조금 많이 풀어보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할 수 있는데 8번의 경우에는 수형도를 쓰는 거야. 그래서 1, 2, 3, 4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AK는 K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네 개를 배치를 해서 A1, A2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근데 AK가 K가 될 수 없다는 A1엔 1이 올 수 없고 여기는 2가 올 수 없고 여기 3, 여기 4가 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아이들은 여기는 1이 들어올 수 없고요. 여기는 2가 들어올 수 없고요. 여기 3이 들어올 수 없고 여기 4가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없는 걸 빨간색으로 쓸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수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첫 번째 수형도가 일단 뭐냐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이런 계산식으로 구할 수가 없어. 다 세야 되는 경우에 수형도를 쓰는데 일단 여기는 1이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2가 왔다고 가정을 하고 세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2가 왔어. 그럼 1, 2, 3, 4 중에 2는 이미 없어. 그럼 1, 3, 4가 남았는데 A2에는 2만 아니면 다 되니까 1, 3, 4를 다 넣어도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A2에는 1이랑 3이랑 4 중에 하나가 올 테니까 세 가지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1이 왔어. 그럼 남은 게 3, 4인데 여기에 3이 올 수 없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세 번째니까 3이 오면 안 돼. 그럼 얘는 배치가 4, 3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주겠지? 그럼 이거 여기 2, 3이 왔어. 남은 게 1, 4야. 그럼 여기에 1, 4가 오거나 4, 1이 오거나인데 1, 4는 안 돼. 여기에 4가 오면 겹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4, 1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2, 4가 왔어. 1, 3이 남았어. 남은 게 1, 3인데 여기가 지금 3이 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3이 올 수 없어서 얘는 무조건 1, 3밖에 안 돼요. 3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숫자를 보고 하나, 둘,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세주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보면 여기에 만약에 3이 왔어. 여기 처음에 3이 오게 되면 여기는 2 빼고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3은 안 돼. 근데 이미 썼으니까. 그럼 여기서 원래 안 되는 거 2랑 이미 쓴 3이 안 되니까 3일 때에는 이제 여기에 1이랑 4 중에 하나가 와야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3, 1이 왔어. 그럼 남은 게 2, 4가 남았어. 근데 여기 4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얘는 4, 2밖에 안 되고 3, 4가 왔어. 1, 2가 남았어. 근데 1, 2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 2가 오든 2, 1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제 1, 2가 오는 경우랑 2, 1이 오는 경우랑 두 가지로 또 갈라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로 잘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빠르게 만들면 4가 왔으니까 얘도 2랑 3밖에 안 돼. 근데 4, 2의 경우에는 1, 3밖에 안 되고 4, 3의 경우에는 1, 2랑 2, 1이랑 둘 다 됩니다. 이렇게. 셀 때에는 마지막 끝에 숫자를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가 있구나. 이렇게 세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9가지. 이렇게. 근데 그 자연수의 개수, 그치? 그래서 2143, 2341 이렇게 하나의 자연수가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을 실을 수 없을 때는 수형도를 만들어보면 되는데 보통은 어떤 거냐면 숫자들
나열하기. 근데 어떤 조건에 맞게끔 나열하는 경우 아니면은 그 자리 배치. 근데 자기 자리를 제외하고 가야 한 뭐 이런 조건 붙었을 때.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수용도를 그래서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다시 읽을 건데 1번부터 8번까지를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소희가 풀어보고 칠판에 있는 답이랑 한번 다시 매칭해보고 이렇게. 일단은 우리 1부터 100까지 중에서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먼저 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12번은 순서가 이래요. 일단은 이대로 그냥 구할 수는 없으니까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랑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랑 따로 구하자. 아까 그래서 일단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구하자. 5로? 나머지는 이거니까 나머지 여기다가 쓸게. 5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의미하는 거. 그 나머지가 0이다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5의 배수를 의미를 하는 거라서. 그래서 5로 나머지가 0인 거는 50, 15, 20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100을 5로 나눈 거니까 얘는 총 20개의 숫자가 있어요. 5로 나눠서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도 그럼 있겠지. 그럼 7로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7의 배수. 그래서 100을 7로 나누면 7일은 7에 7, 4, 28이니까 14개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7의 배수는 14개가 들어있으니까 나머지가 0인 거는 14개가 있어.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5랑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여야 돼. 이거 색깔 빼볼까?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5랑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아이를 구해줘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5와 7로 둘 다 나머지가 0인 것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는 5와 7의 최소 공배수인 35의 배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친구의 최소 공배수인 35의 배수를 구하면 되겠구나. 아까 돼서 얘는 두 개밖에 없어요. 35랑 70이랑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면 5로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먼저 구하게 되는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거를 반대로 만드는 걸 먼저 한번 해보자. 즉 얘가 문제에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5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요거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전체 숫자에서 빼면 되는데 5랑 7로 둘 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의 반대는 대우를 만들던 것처럼 5 그리고 7의 반대는 5 또는 7이었어. 그래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전체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걸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전체 숫자는 당연히 100개야. 전체 1부터 100까지니까 전체 숫자는 당연히 100개고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자체는 우리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20가지 7로 나누어 떨어지는 게 14가지 근데 그 와중에 둘 다 35랑 7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5랑 7로 둘 다 나누어 떨어지는 이 두 개는 빼고 해야 돼요. 이건 옛날에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할 때 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럼 얘는 100에서 34에서 2 빼니까 32를 뺀 거구나. 그래서 이 친구는 68가지의 경우가 있었겠다. 그거 다 생각하니까 볼 수 없지. 5로 안 나누어 떨어지는 거 구하고 7로 안 나누어 떨어지는 것도 이제 걸러내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좀 오래 걸렸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략 반대 상황을 구해준 다음에 1에서 1이 된다. 전체에서 빼주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는 답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자. 아까는 방정식을 했으니까 이번엔 부등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3y가 7 이내
이하가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자, 그 7 이하가 되는 xy가 몇 개가 되는지를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자연수 xy인데 내가 개수가 큰 거, 개수의 숫자가 큰 거를 먼저 고르는 게 좋다라고 했었고, 그럼 3의 1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y가 1일 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는 y가 1일 때를 보자. 그럼 y가 1이면 x가 x 플러스 3이 7 이하니까 x가 4 이하가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얘는 좀 쉬워져. 왜냐면 자연수 x가 몇 개인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1, 2, 3, 4로 그냥 4개가 바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는 y가 2일 때예요. y가 2일 때를 보면 y에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6이 7 이하가 되어야 돼. 그럼 x가 1 이하여야 되겠다. 근데 x가 1 이하니까 들어가는 x가 1밖에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가 원래 y가 3인 것도 해야 되는데 y가 3인 건 해봤자 성립되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거는 1, 2, 3, 4, 1로 총 5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5가지의 2번입니다. 부등식도 무난하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다음은 20번에. 자, 이번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 3개야? 2개가 아니라. 자, 근데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조금 번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곱이 짝수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3개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되는 것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것은 단 하나라도 짝수면 무조건 짝수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굳이 읊어보자면 3개를 곱할 때 짝짝짝, 짝짝홀, 짝홀짝, 홀짝짝, 짝홀홀, 홀짝홀, 홀홀짝 7가지가 있어.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게 총 7가지란 말이야? 그 7개 다 해야 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곱이 짝수인 것도 아까는 너무 복잡해서 너무 많아서 반대를 그래서 뺐던 것처럼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곱이 짝수인 거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거를 뺄 거예요. 왜냐면 우리 곱이 홀수인 것은 싹 다 홀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그냥 홀홀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곱이 홀수인 거를 빼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전체가 총 몇 가지인지 보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면 주사위 하나당 6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3개를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216일 거야, 그지? 근데 6을 3번 곱한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고, 여기서 곱해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 홀인 경우를 빼야 되는데, 3개가 다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총 3가지야, 1, 3으로. 주사위 하나당 경우가 3가지니까, 첫 번째 주사위에서 3가지, 두 번째 주사위에서 3가지, 세 번째에서 3가지 해가지고 3, 3, 3 곱하게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가 6을 3번 곱하게 되면 216이고, 여기서 얘기해. 216이고, 3을 3번 곱하면 27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뺀 값이 들어가주면 돼.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189로 내는 답이 3번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너무 많을 것 같다,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럼 차라리 혹시 반대 상황 구하는 게 더 빠르진 않을까? 를 한번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약수의 개수. 근데 이번에는 우리 23번에 있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공약수는 사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제일 그 문장 자체를 좀 어려워해. 최대 공약수의 약수 이러면은 라임만 신경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가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00이랑 360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300이랑 360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주게 되면 300이랑 360에서 60이긴 할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 초등학생 애들한테는 이거 무조건 2부터 시작해라 이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으니까 사실 얘는 60이긴 해. 60으로 나누면 6, 5, 30에 6, 6에 36이니까 그때 우리 최대 공약수는 여기 있는 게 이 친구. 그럼 얘 최대 공약수가 60이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는 60의 약수를 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0의 약수를 원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개수죠, 어떻게 보면 60의 약수의 개수가 궁금한 거니까 얘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60을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2가 2개, 3이 하나, 5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구하기로 했냐면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1, 1 만들어주고 2에다가 1을 더한 3 1에다가 1을 더한 2 1에다가 1을 더한 2를 곱해서 얘는 총 12개의 공약수가 있더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 만들어주면 되고 넘어가서 도로망 걸 한번 해보자. 26번 수시간 동네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아까 전에 아침 10시에도 이렇게 앉아서 고3애들 병원 가지고 있었는데 논술보험 가지고 있었는데 애들이 다 좋은 건지 대답을 안 했나 봐. 왜냐면 고2가 근데 이제 처음 들어봤어. 원장님이 대답해 하고 소리 지른 거 처음 들어봤어. 지금까지 많은 소리를 들어봤지. 이렇게 생겼네. 문구점 편집은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시연이가 자기 집이랑 문구점 편의점을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그냥 얘는 목표가 뭐야? 문구점이랑 편의점에 둘 다 가면 돼. 근데 순서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순서를 매겨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시연이는 경우를 그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시연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문구점 한번 편의점 한번 가가지고 집으로 다시 귀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미션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법을 두 가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집에서 출발을 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할 때 문구점을 먼저 갈지 편의점을 먼저 갈지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그러면 문구점을 갔다가 그 다음에 편의점을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이게 1번의 경우.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집에서 출발을 해서 편의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문구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돼. 한번 해보지 뭐. 집에서 문구점으로 가는 경우는 일단은 뭐 길이 4개나 있어. 길이 4개나 있어가지고 총 4가지. 그리고 문구점에서 편의점으로 가는 게 2가지 그리고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3가지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해야 되니까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면서 얘는 총 24가지가 되더라. 얘가 두껍긴 할 거예요. 순서만 다른 거니까 집에서 편의점으로 가는 길이 3가지 문구점으로 가는 길이 2가지 문구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 4가지가 돼서 이게 모두 일어나는 거니까 다 곱하면 24가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둘 중에 어떤 경로로 갈지 하나의 경로만 선택하면 되니까 여기서 더하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럼 24 더하기 24겠구나. 그래서 얘는 24 더하기 24로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은 색칠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까다로워서 그 뭐지? 31번. 이 31번을 우리가 푼다면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되는지를 같이 해볼 건데 지금 보면 같은 색을 중복해도 되는데 인접한 거는 다른 색으로 칠하래. 그래서 지금 꼬불꼬불 하긴 한데 그렇다고 꼬불꼬불 따라 그릴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일단 뭐 따라 그리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내부는 곡선이네. 약간 옛날 컴퓨터에 했던 그 윈도우 XP 이거 그건데? 이거 소연이는 모르는 그 있어. 그 뒤통수 뚱뚱한 컴퓨터 모니터 킬 때마다 윈도우 XP 하면서 이런 거 떴거든. 내가 기억은 할 텐데. 이렇게. 칠을 했어. 칠할 거야. 내가 칠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못생겼지? 이거 칠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색깔이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의 영역을 4개의 색깔로 칠한대. 이거 색깔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색깔 내가 준비를 하고 약간 이제 우리가 인접하는 거를 먼저 세력을 했으니까 인접하는 거를 세봤는데 근데 인접하는 거를 세봤더니
A가 만나는 게 D, B로 2개, D도 A, C로 2개, B도 2개, C도 2개야. 그럼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모양이야. 이런 모양이어서 이거 4개 칠하는 건데, 근데 얘가 지금 휘어있는 것밖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럼 이거 그냥 아무거나 칠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거는 일단 적지 말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그럼 내가 매기는 순서가 뭐냐면 그럼 내가 어차피 그냥 다 2개 만나고 있으니까 그냥 A, B, C, D 순으로 칠해야지가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칠할 때 이 4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니까 4개의 색깔로 칠해주는 거라서, 처음에 내가 A에 칠하는 경우가 4가지야. 4개 색깔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내가 여기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했어. 그 다음에 내가 B에다가 칠할 때는 A에다가 칠한 녹색을 쓰면 안 되니까 녹색을 쓰지 말아야지 하고 3개가 남았으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칠하는 거야. 그럼 B에다가 내가 셋 중에 하나를 칠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파란색을 칠했어. 그 내가 C에다가 색칠을 하게 되는데, 그 C 칠할 때에는 이거 4개 중에서 C에다가는 B에다가 칠한 파란색은 칠할 수가 없겠다. 그럼 남은 3개 중에 칠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경우가 2개로 나뉘어져야지. 왜냐면 여기서 내가 C에다가 녹색을 칠하는 경우에는 칠할 수는 있으니까, 녹색을 칠하는 경우에는 D에다가 녹색만 아니면 돼. 그래서 녹색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같은 색을 칠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거 하나 더 그려야겠네. 잠깐만. 좀 빠르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근데 내가 같은 사람을 만들면 A에다가 녹색을 아까 칠했었어. 근데 B에다가는 파란색을 칠했었어. 그래서 이제 내가 C에다가 칠하려고 하는데 내가 A랑 같은 색깔을 칠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A에다가 칠하지 않은 색깔로 다른 거를 칠하는 케이스가 있었어. 이렇게, 그지? 그럼 이렇게 내가 두 번의 상황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지게 돼. 만약에 내가 같은 색깔을 칠하는 경우랑 나누게 된다면 그럼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무조건 같은 색깔을 칠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D에다가 칠하는 경우가 3가지가 돼. 왜냐면 녹색도 다 칠할 수 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색깔을 칠했으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로 줄어드는 거야. 얘가 다른 색깔을 칠하게 되면서 여기 똑같죠? 여기 4, 4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경우를 2개로 나누어 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A와 C가 같은 색깔 인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A와 C가 다른 색인 경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경우가 갈릴 때가 있는데, 이것만 조심을 색칠문제는 진짜 거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럼 A와 C가 같은 색이려면 C는 경우가 1가지야. 왜냐면 얘가 A에다가 칠한 거랑 똑같이 칠할 거니까 그냥 얘는 경우가 없어 사실. 그냥 선택지가 없는 거야. 왜냐면 경우가 1이에요. A에 칠하는 거 1가지. 칠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A에다가 칠한 거랑 다른 색깔을 칠할 거니까, 물론 여기서 B랑 만나고, 맞지. B랑 만나니까 파란색을 일단 그냥 못 써. 파란색을 못 쓰는데 그 와중에 내가 A랑 다른 거 칠할 거니까 A에다가 쓴 것도 못 쓰는 거야. 그럼 남은 색깔 2개 중에 하나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A랑 C가 같은 색깔인 경우에는 요거 4개를 모두 곱해서 총 36가지의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다 곱해가지고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A랑 C에다가 같은 색을 칠할지 다른 색을 칠할지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니까 더하기가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가 발생을 하면서 36 더하기 48을 해주게 돼. 84. 사실 그냥 기억해도 돼. 이 4개짜리 있지? 4개 십자가로 되면 무조건 84야. 외워서 하는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4개 십자가 밭전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칠하는 거는 무조건 84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음은 수용도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수용도 문제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했던 게 그 대표적이면서도 그냥 그 유형 자체가 어려운 거라 이거 좀 더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고, 37번으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 4명의 학생이 있는데 뭐 이름은 안 나왔지만 그냥 아무나 A, B, C로 노릴게요.
이렇게 놓으면 각각 A, B, C, D라는 학생이 있었어. 근데 자기 거가 아닌 거를 읽겠지. 자기 거 읽어봤자 뭐 의미 아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 거 제외하고 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A의 보고서를 스몰 A라고 하고 B의 보고서를 스몰 B, C의 보고서를 스몰 C, 얘 거를 D로 놓을게요. 스몰 D.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를 받지 않게끔 수용도를 잘 만들어주면 돼. 만들어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A가 자기 거를 빼고 받으려면 얘는 B를 받아야 돼. 뭐 B, C일 수도 있겠지만 B를 받아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했던 것의 경우에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경우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가 B 거를 받았어. 그럼 남은 거는 A, C, D야. 그러니까 B는 자기 거를 이미 줬으니까 누구 거를 받아도 이제 무조건 자기 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BA를 썼으니까 이 상황에서 BA니까 CD가 남았어. 근데 CD를 줄 수 없겠죠? 그럼 얘는 DC를 줘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BC가 이제 받았어. 그럼 남은 보고서는 A 거랑 D 거야. 근데 얘는 D 거는 자기 자신이 가져갈 수 없으니까 얘는 BA. 그럼 BD 다음에는 이제 BD 썼으니까 AC가 남았는데 AC를 얘 줄 수 없으니까 얘가 A를 받고 얘가 C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아까랑 결국은 알파벳으로 바뀐 것뿐이지 똑같이 나올 거라서 답은 9개이긴 할 거예요. 또 만들면 여기에 C를 줬어. A한테 C 거를 줬어. 그럼 이제 A, B, D 거가 남았는데 B가 B를 받을 수 없으니까 A랑 D로 나뉘어져. 근데 여기서 CA가 받으면 B랑 D가 남았는데 B랑 D에서 D가 D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D, B 순서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에서는 CD 거가 나갔어. 그러니까 A 거, B 거가 남았는데 뭘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A, B 그리고 BA로 둘로 나뉘게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빠르게 하면 얘가 D를 받았을 때에는 B 거를 제외한 A 거, C 거를 B가 받아야 되고, DA의 경우에는 BC에서 이제 C를 얘가 받을 수 없으니까 BC 손으로 가고, DC 다음에는 A, B가 나왔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서 A, B랑 BA랑 둘 다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경우에서는 내가 제일 오른쪽 거 생각하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는 9개. 그래서 얘는 9가지. 이렇게 수영도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답은 9가지고, 근데 나머지 38번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수요일까지는 할 거라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39번으로 가자. 39번.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조합까지는 안 하고 순열까지만 할 건데, 이제 순열이 뭐냐면 순서대로 나열을 줄여서 순열이라고 해요. 이거 들었던 지금 고3인 내가 처음에 고1 때 나한테 이거 듣고 나서 수학에 한글 줄임말이 어디 있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나한테 눈치 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계속 생각나. 순열 수업할 때만 생각나네. 진짜. 그래서 그냥 헐, 야, 이게 거짓말이라니. 순서에 들어가는 숫자와 나열에 들어가는 열자가 들어갔으니까 순서대로 나열인 건데. 아니,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녀는 이제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진짜 그냥 단원 제목이, 걔네들은 수녀를 모르니까 단원 제목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하기. 뭐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단어명이 막 기이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줄여서 순열이라고 하고, 순열은 방금 말했다시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 중에 3명이다 라고 하면은 5명 중에 3명을 순열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얘는 기호로 5P3이라고 써요. 5P3이라고 쓰고, 이제 여기서 5명 중에 3명이 사는 건데, 자, 얘들아 5명 중에 선착순 3명 내 앞에 쭉 서면은 선생님이 봐서줄게 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열심히 뛰겠지. 그럼 처음에 이제 아직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 앞에 1등으로 설 수 있는 경우는 5가지. 5명 중에 1명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1등을 제외한 넷 중에 1명이 들어오고, 1, 2등을 제외한 셋 중에 1명이 들어오니까 5, 4, 3이래요. 그럼 끝. 선착순 3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나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60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열의 경우에는 5로부터 1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한다 라고 인지를 해주면 돼요.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이따 할 건데 부피 2가 나와. 2는 조금 작다. 한 3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그러면 9에서부터 1씩 줄여가면서 3개 곱하는 거니까 987을 곱해주면 돼. 56에 9 곱하는 거니까 너무 크네. 72에 7 곱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56에 9 곱하면 9, 6에 54, 504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순열이고 그럼 우리 39번에 있는 거를 보면은 39번에 지금 얘가 나와 있는 거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수식 문제가 나올 수 있어. NP 2 플러스 1 P1 그러니까 이거 그냥 P가 있어가지고 방정식을 풀 수가 없을 뿐이야. 방정식을 풀어주려면 비례식이 있으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의 같다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풀어주듯이 우리가 순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색깔을 넣어가지고 조금 바꿔볼게.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2 곱하기 NP인데 우리가 NP는 N으로부터 1씩 줄여가면서 2개 곱하는 거니까 N이랑 N-1을 곱한 거야.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더하기 N 플러스 1P1인데 우리 N 플러스 1P1은 N 플러스 1밖에 없겠죠. 한 개니까. 그래서 얘가 67인 게 만들어내야 돼. 그럼 전개해야 되겠네. 그럼 전개해주면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N 플러스 1 얘 갖고 올게요. 이렇게. 정리했더니 2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66은 0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수분해 해가지고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냥 얼추 뭐 5나 뭐 이런 애들 들어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6 넣어보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다 6이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되게 많은데 어차피 얘는 자연수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경우의 수랑 그래서 얘가 6이랑 여기가 6이고 얘가 11이야. 그래서 6이 12에서 11에서 빼야 되니까 6이 플러스. 그래서 이제 이거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게 그럼 6이겠죠? n-6이 있으니까. 그래서 쓰면 근데 우리가 n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서 n이 6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애는 6이더라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나와있는 수녀를 이제 P를 풀어서 그냥 식으로 쭉 나열한 다음에 방정식만 풀어주면 돼요. 당연히 우리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 고등수학 4에서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40번에 이제 문제 푸는 건데 그냥 순열로 만들면 돼. 그럼 대표면 부대표면 뽑는 거는 그냥 반장부반장이야. 그럼 처음에 이제 9명이 만약에 반에 너무 적긴 한데 반에 9명밖에 없어. 반장을 뽑아야 돼. 그럼 9명 중에 1명을 뽑는 거니까 9. 그리고 그 다음에 뽑으니까 반장을 제외하고 뽑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뽑는 거라서 이거는 식으로 쓰면 9P2가 되고 근데 이거는 9 곱하기 8이랑 같으니까 그냥 답이 7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자, 이번에 찬호랑 준혁이를 포함한 4명이에요. 그러니까 찬호랑 준혁이를 포함해서 4명이니까 찬호랑 준혁이랑 우리가 모르는 두 사람 A, B가 또 같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포함 4명이니까 비례를 세우는데 찬호랑 준혁이를 이웃하게 세워야 되는데 둘이 너무 친한데 소심한가 봐. 둘이 꼭 붙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웃해야 되면은 진짜 그냥 이웃시키면 돼.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묶어요. 마치 한 명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틀어봤을 때 이 둘을 붙여야 되니까 그냥 한 명으로 따지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에서 그럼 내가 하나, 둘, 세 명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들어가. 그럼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세 명을 일렬로 배치하는 거니까 3P3이에요. 근데 그와 동시에 한 가지 고려할 게 있는데 찬호랑 준혁이랑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고를 배치를 해줘야 돼. 그래서 둘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둘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의 수인 이 P가 같이 들어가요. 2명 중에 2명을 배열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애들은 3P3은 3팩토리얼로 이 P는 2팩토리얼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팩토리얼의 의미는 해당하는 숫자로부터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작업한다. 그래서 이거는 3이 1, 얘는 2, 2를 곱한 거라서 6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12가지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친구는 12가지 2번이 될 거예요. 다음은 42번에 이것도 남자 3명, 여자 2명이 있는데 근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달래. 이번에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를 대문자로 하고 여자를 소문자로 하고 셋둘이지?
남자가 A, B, C. 이렇게 잘라서 남녀를 이렇게 했어. 근데 여자가 싸운 거야, 가서. 그래서 여자들을 사진 찍을 때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떨어뜨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방금 위에서 봤을 때 이웃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웃해야 되는 애들을 묶어놓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웃하는 애들을 먼저 봐요. 이웃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웃해야 하는 아이들을 먼저 신경 써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희 꼭 붙어야 돼? 알았어 하고 배려를 해주는 건데 근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건 둘이 싸우는 거야. 선생님 입장에서 괘씸해. 이들 싸워가지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거야 이 괘씸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웃하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얘네를 배제하고 나머지 착한 아이들을 먼저 배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아 너네 싸웠으니까 너네 벌 서고 있어 하고 세워놓고 이 3명을 먼저 배치를 하는 거야. 그럼 이 3명을 배치를 하게 된다면 그럼 이 3명을 1년을 배치하는 경우에 쓰니까 3P4 근데 방금 배웠던 대로 1년을 배치하는 거는 3팩토리얼이에요. 이렇게 배치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3팩토리얼 배치를 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쌀 거야 하나 배치를 시키는데 얘네들을 이웃시키지 말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사이사이에 쏙쏙 끼워 넣으면은 절대 붙을 일이 없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양쪽 끝에다가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왼쪽, A, B 사이, B, C 사이, C 오른쪽 이렇게 총 4군데의 여백이 생겨야 그 4개의 여백 중에 2군데에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돼. 근데 이제 끼워 넣기만 하면은 얘네들은 자동으로 이웃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남은 자리가 4개인데 이 4개에다가 이 2명의 사람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그러면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끼우는 게 4P2가 돼. 근데 총 5명을 세우는 것 자체가 1년을 세우는 경우가 한 가지로 묶이는 거니까 곱하기가 들어가게 돼서 이 친구는 3팩토리얼의 6 4P는 4, 3, 10이겠다. 얘는 72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첫 번째,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 말고 순수한 착한 애들을 먼저 배치를 해. 그리고서 양쪽 끝을 포함해서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에다가 나머지 싸우는 애 둘을 넣어주면 돼요. 3명이면 3명이니까 4P 3이었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 그래서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잘 봐주면 되고. 다음은 자리 3번.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 자리 3번. 자, 교회 체육대회에서 선생님 둘과 학생 둘이 한 팀이래. 4일 노각 경기. 이거 진짜 답답하겠다. 근데 한 팀에서 선생님이랑 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을 구해달라 했는데 선생님이랑 학생이 교대로 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원의 수가 같으냐 다르냐가 또 있어. 근데 당연히 2명, 4명은 안 돼. 왜냐면 2명, 4명이면 A, B, A, B, A, A 이렇게 가니까 절대 교대로 설 수가 없어요. B가 모자라. 교대로 서기에는.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모자라니까 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원수가 똑같을 때고 두 번째는 이제 한 명이 차이가 날 때예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인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 근데 이게 조금 쉬워가지고 이해를 먼저 하자면 지금 얘는 2명을 원하고 있지만 그거 말고 우리는 2명, 3명인 거 먼저 해보자.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2명이고 학생이 3명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거 번갈아서 이렇게 설려면 어쩔 수 없이 학생 먼저 배치해야 돼. 그래서 어차피 학생 3명을 먼저 배치를 해가지고 3패를 먼저 해요. 그래서 학생 3명을 이렇게 세워. 근데 이게 3팩토리얼이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선생님 2명이 아까 전에는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양쪽 끝에를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 둘이 번갈아 서야 되니까 여긴 안 돼.
무조건 학생 사이에 들어가서 학선 이렇게 번갈아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 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럼 남은 두 자리 사이에 선생님 2명을 배치하는 거니까 EPE, 즉 이펙토리얼이 될 거예요. 이거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가지고 얘는 12가지가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인원수가 동일해. 2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도 한번 볼게요. 2명.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선생님도 2명이고 학생도 2명이라서 둘둘인 경우. 자, 그 둘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단은 이번에도 학생을 먼저 배치를 해보자. 학생 2명. 근데 여기서는 둘이 인원이 같으면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여기 사이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얘가 선생님 학생으로 배치를 할지 아니면 학생으로 시작해서 선생님으로 끝날지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선학 배치를 하게 된다면 그냥 학생이 둘 배치가 되는 거니까 이펙토리얼, 선생님 둘 배치하는 거니까 이펙토리얼. 그 둘이 곱한 게 돼. 근데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경우와 학생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펙토리얼 곱하기 이펙토리얼이 한 번 더 생겨요. 여기서 학선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거는 더하기가 들어가. 왜냐면 선생님 먼저 시작할지 학생으로 시작할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아무거나 이 경우든 간에 한 가지의 경우를 먼저 만들어. 근데 어차피 똑같은 경우가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주세요. 얘는 8가지. 그래서 얘는 답이 8가지긴 해. 얘가 지금 원하는 건 둘둘이었으니까 얘는 답이 8가지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2학년 때까지 나오겠지만 적어도가 나오면 전체에서 반대 거를 빼는 게 훨씬 빨라요. 자, 우리 얼스라고 되어 있네. E, A, R, T, H. 5개가 있는데 이거를 나열을 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얘가 원하는 상황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우리가 여기서 반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를 해줘야 돼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건 우리가 모음은 E랑 A 그 2개가 있어.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인 거니까 둘 다 모음이거나 여기만 모음이거나 여기만 모음이거나 어쨌든 한쪽 이상 모음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거의 반대 상황은 모음이 없는 거야. 모음이 하나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반대 상황은 모음이 없어서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거야. 이게 반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반대 상황을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빼주려고 그래. 자, 그럼 여기서 2가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5개를 일례로 나열할 때 거기 가면 떼가 있어. 그 떼 앞에 써있는 문장을 보면 전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냥 5개의 문자를 일례로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5개를 일례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 친구는 5P고 즉 5팩토리얼이 될 거라서 5팩토리얼은 120이에요. 이것을 외워두는 게 훨씬 더 나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째는 반대 상황을 뺄 거예요. 그래서 반대 상황을 구할 거예요. 이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자음이 지금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자음만 여기에 올 수 있어.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3개의 자음 중에서 양쪽 끝에 올 자음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음은 3개야. 양쪽 끝에는 2자리가 있어. 그래서 셋 중에서 양쪽 끝에다가 먼저 배치를 해요. 자음 2개를. 그럼 자음 2개를 배치를 하면 3개가 남았네. 그럼 여기다 예를 들어서 TH를 넣었다고 하자. 그럼 우리가 남은 EAR 3개를 여기 세 군데에다가 배치만 하면 되겠지. 근데 3개를 세 군데에 배치하는 거니까 얘는 3팩토리얼이 돼. 3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다 배치를 해야 한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서 곱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6, 6에 36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반대 상황을 구한 거고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해줘야 되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 120에서 반대 상황의 경우 36을 빼주셔야 돼. 그러면 84가 되겠네. 84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야겠다.
다음은 숫자 배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 45번이 생각보다 오더를 높아요. 좀 높은 편인데 단순하게 오더를 높아가지고 자 45번에 45번은 7개의 숫자가 있어. 7개는 좀 많긴 한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5의 배수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수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정답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뭐 외우는 거겠지만 옛날에 했었어. 2의 배수 색깔을 일부러 2랑 5는 같은 걸 넣었어. 왜냐면 둘은 같아서. 왜 같냐면 우리가 2의 배수와 5의 배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맨 끝을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맨 끝을 보면 맨 마지막 숫자가 2의 배수들은 0, 2, 4, 6, 8로 끝나죠? 0, 2, 4, 6, 8로 끝나면 그건 2의 배수. 그건 짝수라 그래 우리가. 자 그럼 우리가 5의 배수는 당연히 맨 마지막이어 숫자가 어때야 되지? 0이랑 5가 와야 돼. 이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야. 중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알려주시니까.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랑 4의 배수는 조금 까다로운데 3의 배수는 가지고 있는 수가 배정받은 수의 자리 숫자. 이게 맞는 것 같아. 각자의 숫자를 모두 더했을 때 3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엄청 큰 숫자를 주더라도 3256만 9820 50 16 25 33 35 1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여기서 이거는 3의 배수가 맞는데 왜냐면 이거 주어진 숫자에 있는 여기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해요. 3 그다음에 5 10 16 25 33 36 36 36은 4의 배수니까 얘는 4의 배수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무조건 3의 배수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4의 배수는 내가 저번에 100부터 시작해서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000, 3000 이런 애들은 좀 4의 배수야. 그래서 우리가 100이 4의 배수인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맨 뒤 두 자릿수가 4의 배수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6800은 4의 배수거든. 왜냐면 100이 4의 배수니까 100이 4의 배수니까 2800은 4의 배수야.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내가 똑같이 4의 배수를 더하면 이거 4의 배수예요. 그지? 이미 4의 배수인 애한테 4의 배수를 더하면 4의 배수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고 나면 6804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그거 4의 배수예요. 숫자가 또 아무리 얘는 아니겠지? 21은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는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4의 배수가 돼. 3의 배수니까 4의 배수예요. 신기하네. 근데 이거는 단어에서 39니까 4의 배수이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24를 보면 얘가 4의 배수니까 이거 4의 배수예요. 숫자가 아무리 커도 꼭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배수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몰랐던 거 필기해놓으면 되고 필기해놓으면 되고 그럼 45번이 원하는 건 5의 배수니까 간단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0으로 끝나는 거랑 5로 끝나는 거 두 가지를 나눠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네 자릿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맨 뒤가 0으로 끝나는 걸 보면 이미 0을 썼어. 맨 뒤에 0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미 0은 썼으니까 0은 안 되고 그럼 나머지 6개의 숫자를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천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 뭐 지정 없으니까 다 돼요. 그래서 여기는 6가지가 올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숫자를 하나를 써버렸어. 예를 들어서 6
그럼 남은 게 5개니까 여기 5가지.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3을 써버렸어. 그럼 우리가 남은 숫자가 4개니까 여긴 4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전체 계산 경우의 수가 120가지가 나오게 되고 맨 뒤에 5로 끝나는 걸로 가보자. 자, 그럼 맨 뒤에 5로 끝나는 거는 저거 다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아직 파란색으로 지울 거라서. 그럼 맨 뒤에 5로 끝나야 되니까 내가 5를 이미 썼어. 그럼 파란색만 보면 돼. 빨간색은 무시하고. 그럼 0부터 6까지 5 빼고 총 6개가 남았지만 우리가 제일 첫 번째에 오는 숫자는 0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긴 0이 올 수가 없으니까 0도 못 와. 그럼 남은 게 1, 2, 3, 4, 6이 남았으니까 여긴 5가지가 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2를 넣었어. 그럼 내가 2랑 5밖에 아직 안 썼어. 2랑 5만 썼으니까 0, 1, 3, 4, 6은 남았어. 그럼 여기 남은 게 5가지니까 여기 5가지. 자, 0을 썼어. 그럼 내가 지금 0, 2, 5를 썼으니까 1, 3, 4, 6, 4개가 남아서 여긴 4가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 근데 우리가 3개를 모두 배치해야 하나의 경우에서 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얘는 100이 되겠죠. 그럼 맨 뒤가 0인 거랑 맨 뒤가 5인 거랑 둘이 합쳐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100에 120개 더해서 얘는 총 220개. 왜냐면 1의 자리가 0이냐 5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220에 3번이 되겠죠? 다음은 46번. 46번은 AMRST. 아, 원래 스몰트였구나. 아, 정말 이게 무슨 단어인가. RST. 이게 얘가 알파벳 순서를 배치한 거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이렇게. 얘가 알파벳 순서를 배치를 해놓은 건데 우리가 이 문제는 사전식 배열 문제라서 사실은 뭐 이제 초등 세대부터는 사전을 잘 안 써가지고 특히 국어라도 쓰는데 영어라도 잘 안 쓰니까 사전식 배열은 진짜 그냥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배치하듯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름 순으로 번호를 원래는 줘서 그래서 이제 뭐 강씨 쓰면 이렇게 1번 아야, 어여, 고씨가 이제 2번, 공씨가 3번, 매씨가 가잖아. 근데 이제 보통 김씨면은 1번일 때가 많은데, 김씨는 막 6번 막 이러면, 우리 기억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면서 놀려면서 막 그럴 때 있고. 나 이름 순이었는데 한 번, 번호 몇 번이었더라? 11번이었어. 김씨인데. 그래서, 잠깐, 맞나? 나 14번이었어. 헐. 14번이었다. 아니, 자리가 이게 분단이 3분단까지 있었는데 10번, 11번 맞다. 여기 10번이었고 여기 앉은 적이 있거든. 그 내가 김지고 얘가 김재였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김씨였어. 김. 여기까지가 아니었다. 여기서 이제 얘가 김아였어. 아라였거든 이름이. 그래서 김하고 근데 여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김씨가 엄청 많다. 자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랬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 김씨 왜 이렇게 왔냐고 그랬었네. 물방 당했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영어도 알파벳은 근데 이제 애들 이름이 막 무슨 에드워드 막 이렇잖아. 영어권에서는 이름이 이제 얘네들은 그래서 자음 모음 안 따지고 우리는 자음 모음 나눠가지고 기억순, 니은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뭐 알파벳에 뭐 딱히 자음 모음이 나뉘어져 있지만 그건 그냥 발음에만 영향을 주고 뭐 이름 짓는 데는 영향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우리 무조건 모음이 혼자 있을 수 없는데 얘네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A, B, C, D 순서대로 가요. 영어는 사전식 배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A, M, R, S, T부터 T, S, R, M, A까지 하겠다는 거는 그 사전식 배열로 배치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스마트는 몇 번째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사전식 배열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A부터 시작해. 이렇게. 근데 우리가 A로 시작하는 거는 그러면 첫 번째
번째에 배치한 A를 제외한 남은 4개를 일렬로 배치하는 거니까 얘는 4팩토리얼이어서 431을 써도 되는데 4팩이니까 얘는 24가지가 돼요. 431 다 곱해가지고. 근데 아직 아니야. 우리 스몰트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다음에는 A로 시작하는 게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알파벳이 M으로 시작하는 게 쭉 나와요. 그지? 근데 M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러면 4팩이겠죠? 4팩으로 총 24가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M 다음 R로 시작하는 게 나오는데 R로 시작하는 거를 좀 배치를 하게 되면 R로 시작하는 걸 여기 4개 배치하는 거 이거 4팩이야. 아직은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난 S로 시작하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S로 시작하는 걸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S 다음에 그럼 오는 게 바로 M으로 오는 게 아니라 스마트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S에 왔으면 그 다음에 또 A로 시작하는 것도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SE로 시작하는 거를 세면 남은 3개를 배치하니까 3팩으로 총 6가지가 돼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A 다음에 M이니까 S 다음에 M으로 넘어가죠. 내가 원하는 거다. 나 스마트를 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에 S, M은 이제 됐어. 근데 이제 A, R, T인데 여기 그 다음에 A가 먼저 보니까 A가 오는데 내가 원하는 거 딱 됐어.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R이 올 거고 남은 둘 중에 그 다음에 T가 오겠죠.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왔어. 근데 그 전까지 몇 개 숫자인지 세보면 24, 48, 72 여기까지 72 3개니까. 근데 거기에서 얘까지 배치가 다 되면 여기까지 총 78개의 영어 단어가 나왔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게 스마트니까 이 친구는 79번째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이고 이거 꺼져버렸네. 그래서 얘는 79번째에 나오는 알파벳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여기도 있으니까. 산화식 배열이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알고 있던 애들이 훨씬 유리하기는 해서 이제 걔네들은 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 중학교 때 만약에 그런 걸 배워, 그걸 삼합비율 사인 30도 막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이제 1대 1대 루트 2만 해가지고 이제 푸는 거만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은 어떤 애가 물어봐. 친구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혼나니까? 친구한테 물어봐.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1대1 대 루트 있으면 되잖아? 이러면은, 그게 뭐야?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 왜 몰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이것도 사전식 비율 쓰면 되잖아? 이러면은, 그게 뭐야? 이거 왜 몰라?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 내가 수학 많이 하면서 그 느낀 게 뭐냐면, 윷놀이요. 윷놀이 모르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모르는 애들은 그게 진짜 몰라가지고 물어봐.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좀 봐봐. 이거 좀 원하는 게 그 고2가 지금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벌이잖아. 근데 벌은 이제 그 둥근 면이 하나고 평평한 게 3개가 되잖아. 그래서 당연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너 윷놀이 안 해봤어? 이러면은 윷놀이 해봤어. 근데 왜 몰라? 이러면 너무 어릴 때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고. 자, 일단은 FA가 A가 되지 않고 1대1 대응인 거. 요거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집합인데 함수 개념이랑 섞어서 같이 나오는 거라서 A, B, C, D. 있는데 얘가 X에서 X로 가. 그럼 이거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X가 지금 A, B, C, D가 있는데 S에서 X로 가니까 이렇게 돼요. A, B, C, D.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거는 FA가 A가 아니다라고 했어. 그 말은 즉슨 얘가 A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대1 대응인 건데 지금 까다로운 건 그럼 얘예요. 얘가 지금 까다로워. 그래서 이 친구를 먼저 보내야 돼. A로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저 친구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야. 그러면 A한테 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A 자기 자신을 제외한 3군데로 갈 수 있어서 얘네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얘가 B로 갔다고 하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는 딱히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대신에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것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라 하면 이미 갔던 데에 다시 갈 수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B를 보낼 때에는 그럼 B는 딱히 A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상관이 없어. 대신에 A가 이미 도착한 B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B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얘가 D로 갔다고 하자. 남은 셋 중에 하나로 가는 거니까 얘는 세 가지. 자, 이제 봤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C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럼 C 입장에서도 이 C는 A랑 C 중에 하나를 가야 돼요. 자기 자신, 이름도 뭐 상관없이 이미 도착한 애들 빼고 가야 되니까. 그럼 C의 선택지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일로 갔다고 하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D는 선택권이 없어. 그 남은 대로 가야 돼서 이 D의 선택권은 한 개밖에 없죠. 남은 C. 그래서 얘는 경우가 한 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라는 아이는 모두 하나씩 출발해서 하나씩 도착해야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는 걸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면 A가 가는 경우, B가 가는 경우, C가 가는 경우, D가 가는 경우가 모두 일어나야 하는구나.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구한 저 4개의 숫자가 모두 곱해져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총 18가지의 경우, 즉 18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단위가 개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라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이제 영상을 끊고